이번에는 전자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FT 이체입니다. EFT 신청 및 사용 방법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EFT 이체의 흐름 및 특징은 중요하니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EFT 전송을 수령인 단위로 하면 전송한 자료는 에듀파인 총괄센터를 거쳐서 금결원으로 연계되고 금결원에서 다시 금융기관으로 연계되어 처리되는데요. 처리는 입금 후 출금의 방식으로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통장에서 출금된 돈이 거래처 통장에 입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거래처 통장에 입금이 되고 정상 처리되면 학교 통장에서 출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처 통장에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학교 통장은 미출금 상태이고 이미 정상적으로 입금 및 출금 처리가 완료되어 결과가 다시 금결원과 총괄센터를 거쳐서 에듀파인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학교 통장은 출금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통장의 출금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통장 출금 여부는 학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니까요. 통장 출금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오류 정정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알아봤고 하단은 EFT 특징입니다. EFT는 기간거래처 관리의 계좌 검증 여부를 체크해서요. 기간거래처 관리에서 검증이 완료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도 이체가 가능한데요. 단 조달청 가상계좌는 EFT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전송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EFT로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입출금 계좌로 이체 처리와 예약 이체가 불가하고 에듀파인에서 출금 계좌 잔액조회 기능이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이니까요. 이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시도별 계좌 검증을 설정하는 메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는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메뉴가 아니고요.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교육청 메뉴입니다. 시도 담당자는 학교 회계 지출뿐만 아니라 발전기금 세외까지 단계마다 계좌 검증을 필수로 수행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학교회계 원인행위 단계에 계좌 검증 필수 여부가 체크되어 있죠. 그럼 지출 원인행위 시 계좌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결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계좌 검증 대상 지급 방법은 은행, EFT, 이교육금고의 계좌이체 카드로 계좌랑 관련된 모든 지급 방법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FT를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사전 작업인 이용기간 정보 관리입니다. 이용기간 정보 관리에서 학교 계좌에 대해 계좌 확인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준 정보에서 이미 알아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전 작업입니다. EFT 특징에서 기간거래처 관리에서 계좌 검증이 완료된 계좌만 이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전자이체인 이 교육금고는 기간거래처 관리에서 계좌 검증을 하지 않아도 원인행위나 지출결의 단계에서 검증하고 진행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 방법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거래처 관리에서 계좌 검증을 하는 방법은 계좌 정보를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 팝업에서 검증 버튼을 누르고 처리가 완료되면 검증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수정하고 재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과 계좌번호는 일치하는데 예금주 명만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예금주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재검증 처리돼서 검증이 완료되도록 개선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상계좌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EFT뿐만 아니라 이 교육금고까지 모두 가상계좌 지출 처리가 가능한데요. 가상계좌는 가상계좌 여부 항목이 있어서
이 값을 예로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야 정상 검증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는 항목은 가상계좌 여부가 예일 때에만 보이는 항목입니다. 가상계좌는 입금해야 하는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까지 검증합니다. 가상계좌인데 가상계좌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고 검증을 하면 총 금액 상위 오류, 금액 오류 등과 같이 금액과 관련된 오류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검증하실 때 금액 오류가 발생을 하면 가상계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금액을 입력하고 검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금액을 따로 검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력한 금액이 올바르지 않아도 검증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EFT로 지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행위의 기본 정보를 작성한 후에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시도별로 계좌검증 필수 수행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인행위가 필수 단계인 시도는 반드시 지급 방법을 선택하고 계좌검증을 완료해야 원인행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지급 방법을 EFT 계좌이체로 설정하고 계좌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계좌검증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과 같이 팝업이 열리면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검증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검증 처리를 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조치하고 다시 검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인행위가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 화면이 원인행위가 계좌검증 필수 단계로 설정된 시도에서 검증을 하지 않거나 검증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알림인데요. 화면과 같이 지급 방법을 설정하지 않아도 결제 요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인행위에서 지급 방법을 설정하고 검증을 완료해야 결제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출 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수령인 정보로 이동해서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출 결의 단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좌 검증을 하실 수 있고요. 지출 결의가 계좌 검증 필수 단계로 설정되면 반드시 검증 완료를 해야 지출 결의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출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지출 결의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는 알림이실 건데요. EFT는 기간거래처 관리의 계좌 검증이 완료돼야만 이체가 가능하다고 특징에서 알아봤잖아요. 그 검증 여부를 바로 이 지출 결의 결제 요청 단계에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검증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계좌면 보시는 것과 같이 실명 조회하지 않은 계좌번호가 있다는 알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림이 나오면 거래처 계좌가 기간거래처 관리에 검증 완료가 안 된 계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증을 완료한 후에 EFT로 지출 결의를 결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출납원이 EFT 전송할 수 있도록 지급 명령 등록해 보겠습니다. EFT 탭에서 출금 계좌를 선택하고 지급 명령일을 지정한 후 저장하면 EFT 이체 메뉴에서 전송 대상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럼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알아본 이용기관 정보관리에서 설정한 출납원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송 처리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이 팝업에 보시면 비밀번호 표시라는 체크값이 있죠. 입력한 비밀번호가 별표 처리되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면 비밀번호 3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한 비밀번호가 올바른지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고 전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송 후에 구분을 처리 결과로 선택하고 조회되면 보통 1분 내로 처리 완료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한 모든 자료가 정상 처리되면 전자지급 완료가 Y로 변경되어서 이체 확정이 가능하고요. EFT로 이체 확정한 자료는 이체 확정 후에 확정 취소 요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EFT 오류를 처리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오류 정정이 가능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류 정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먼저 오류 정정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FT 전송 후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정정을 해야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자 지출의 오류 정정은 반드시 학교에서 직접 통장 출금 여부를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EFT는 오류 정정할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FT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등 은행 지급 방법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출금인 경우에만 오류 정정을 해야 하고 통장에서 출금이 완료된 건은 오류 정정을 하지 않고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지원 서비스 묻고 답하기에 글을 올려서 처리 완료로 상태 변경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알아볼 이교육근거 오류 정정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교육근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교육근거는 오류 정정을 이교육근거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EFT는 계좌이체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을 확인하지 않고 오류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중이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정정을 요청하면 오류 정정 중 상태가 되고요. 요청한 자료는 출납원이 확인 처리해야 오류 정정이 완료되므로 전자자금이체 지출 담당자는 보시는 오류 정정 목록에서 확인 처리합니다. 물론 반려 처리도 가능합니다. EFT로 오류 정정을 하면 EFT 대상으로 다시 조회되니까 재전송하시면 되고요. 계좌이체 등 비전자 방법으로 오류 정정을 하면 EFT 이체 메뉴에서 더 이상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니까요. 직접 처리하고 이체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 정정 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료를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EFT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처리하는 자료는 연계 특성상 개별적인 오류 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정정 값이 있으면 학교에서 직접 오류 정정을 하시겠지만 화면처럼 오류 정정 값이 없으면 직접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통장의 출금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지원 서비스 묻고 답하기에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확인해 주신 통장 출금 여부에 따라서 미출금이면 다시 전송할 수 있게 전송 대상으로 변경해 드리고요. 출금이 완료된 건이면 처리 완료로 상태를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발생 시에는 통장의 출금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이 통장 출금 여부는 에듀파인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학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니까요. 잘 확인하신 후에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EFT 계좌에 대해 잔액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EFT 이체와 현금 출납부, 이 두 곳의 메뉴에서 잔액 조회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잔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계좌를 선택한 후에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확인 요청하면 실시간은 아니고요. 약 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에듀파인에서 EFT 출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팝업에서 조회되는 계좌는 팁에 기재한 것처럼 이용기관 정보관리의 계좌 구분이 지급이고 학교 회계 계좌로 확인 처리된 계좌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잔액 조회가 완료되면 확인 일시와 잔액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기능 이용하실 때 종종 예전에 요청했던 잔액을 보시고 현재 잔액이랑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했다고 해서 계속 잔액이 연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액을 확인한 일시가 현 시점과 차이가 많이 나면 다시 잔액을 요청해야지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잔액 조회 버튼이 현금 출납부에도 있어서요. 잔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EFT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교육금고 이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금고도 신청 및 사용 방법을 정리한 표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흐름 및 특징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교육금고는 명령 단위로 전송을 하면 이교육금고 시스템으로 직접 연계되어서 각 전담 영업점에서 이체 지급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처리 방식은 EFT와 다르게 학교 통장에서 출금된 후에 거래처 통장에 입금이 되어 지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특징으로는 단계별로 계좌 검증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이 기능은 이교육근고뿐만이 아니라 계좌로 처리되는 모든 지급 방법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장에 거래처 수령인 단위로 기재되지 않고 지출결의 단위로 기재가 됩니다. EFT가 거래처 단위로 기재되는데 이교육근고는 명령번호와 결의번호가 기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와 CMS 계좌도 이체가 가능하고요. 이교육근고는 조달청 가상계좌도 이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 이출금 계좌도 이체가 가능하고 예약 이체도 하실 수 있는데요. 예약 이체하는 방법은 원하는 날짜로 지급 명령 등록을 하고 전송까지 해놓으면 지급 명령일에 이체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금고은행에서 운영하는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결과서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교육금고로 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의 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학교 계좌관리에서 이교육금고 출금 계좌를 예로 선택하고 저장한 후에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이교육금고는 에듀파인에서 하는 사전 작업은 학교 계좌관리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원인행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한 후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해서 지급 방법을 이교육금고 계좌이체로 선택하고 계좌 검증을 수행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EFT와 알아본 것 같이 원인행위가 계좌 검증 필수 단계인 시도는 지급 방법을 원인행위부터 선택하고 계좌 검증을 완료해야 원인행위를 결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팝업에서 한 번 더 계좌 검증 버튼을 클릭하고 검증 결과를 확인합니다. 원인행위 지출 결의에서 계좌 검증은 100건까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요. 100건을 초과하면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한 2,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계좌를 일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이 다수인 지출에 대해서 이교육금고로 지급하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FT는 기관거래처 관리의 계좌 검증이 완료돼야 한다고 알아봤으니까 계좌별로 검증을 건건히 수행해야 하잖아요. 그에 반해 이교육금고는 기관거래처 관리에서 검증을 하지 않고 이 계좌 검증이 필수 단계로 설정된 곳에서 검증하거나 아니면 필수 단계가 없어도 학교에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참고하고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인행위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EFT에서도 알아본 원인행위가 계좌 검증 필수 단계에서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알림인데요. 이미 알아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해서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출 결의 단계에서도 계좌 검증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해 볼 수 있고요. 지출 결의가 계좌 검증 필수 단계라면 검증을 완료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지출 결의 두 단계 모두 시도해서 설정한 검증 단계가 없다면요. 어느 단계에서 검증을 하고 전송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계좌 검증 이용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 결의가 완료되면 지출 결의도 결제를 요청합니다. 그럼 출납원이 전송할 수 있도록 지급 명령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이교육금고 탭에서 명령 대상과 출금 계좌를 선택하고 지급 명령일을 지정해서 저장합니다. 명령 등록 후 보시는 것과 같이 이교육금고 이체 메뉴에서 전송 대상으로 조회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계좌 검증을 완료해도 전송 대상에서 계좌 미검증 상태로 조회되기 때문에요. 전송 전에도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전송이 필수 검증 단계이면 다시 한번 검증을 완료합니다. 그럼 검증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전자자금이체 지출 담당자가 전송한 후에 전송 결과 탭에서 전송 중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교육금고는 앞에 흐름에서 알아본 것처럼 전송을 하면 자료가 영업점으로 연계돼서 처리되는데요. 처리 완료 전까지는 전송 중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점은 먼저 학교 통장에서 출금 처리를 한 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거래처 통장에 입금을 하는데요. 이러한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가 연계돼서 정상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FT보다 이교육금고가 처리 완료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데요. EFT는 급여일이나 회계말 등 특정한 날이 아니면 1분 내외로 처리 완료되고, 이교육금고는 은행에서 처리한 결과를 10분마다 연계받아서 에듀파인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송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송한 모든 자료가 정상 처리되면 지급 명령에서 전자지급 완료 Y를 확인하고 이체 확정을 합니다. 이체 확정 후에는 이교육금고도 마찬가지로 이체 확정 취소 요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이교육금고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교육금고는 오류정정 팝업에서 이교육금고 지급 방법만 조회돼서요. 다른 지급 방법은 선택이 불가하다는 걸 화면만 보고도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처리 방식이 출금 후 입금이기 때문에 전송을 하면 영업점이 학교 통장에서 출금을 먼저 해서 거래소 통장에 입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미 학교 통장이 출금 상태인 거죠. 근데 학교 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급 방법으로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EFT와 다르게 오류 정정 시 이 교육 금고로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류 정정을 요청하면 오류 정정 중 상태가 되고 요청한 자료는 출납원이 오류 정정 목록에서 확인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금고로 오류 정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전송 대상으로 줘야 되니까요. 반드시 재전송을 해야지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 정정을 하고 재전송을 못하면 학교 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은행은 영업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통장에서 출금이 됐다가 입금되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당일 미처리라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당일 미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일 미처리 자료는요. 오류가 발생한 당일에 오류 정정을 해서 재전송해서 완료되지 않은 자료가 당일에는 조회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조회가 됩니다. 당일 미처리라는 이 탭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전자지급 완료가 N이지만 확인을 하면 Y로 변경되어서 이체 확정이 가능합니다. 통장에서 출금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체 확정을 하고 다시 입금되었으니까 반납 결의를 하고 재지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비교적 번거롭기 때문에요. 이 교육금고는 전송한 날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교육금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금고 시스템은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한해서 이 교육금고 바로가기에서 회계 구분, 업무 구분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부여받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교육금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이교육금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교육금고로 이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카드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개요와 지출할 때 법인카드 사용 실적을 등록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법인카드 답건 처리, 법인카드 사용 관리, 법인카드 사용 현황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지출 개요입니다. 화면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K-에듀파인에서 법인카드 지출의 흐름은 지출 전에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법인카드 정보 관리,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면서 지출을 진행하는 법인카드 지출 처리, 사후 연결 등 실적 관리를 하는 사후 관리,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파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K-에듀파이는 카드사와 데이터를 연계해서 법인카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표현한 것처럼 법인카드 정보 관리, 법인카드 지출, 사후 관리 세 가지 모든 부분에서 카드사와 정보를 연계하고 있고요. 카드 발급부터 사용 내역, 승인 청구 내역 등을 카드사로부터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카드 지출 처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눈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급과 사용 등록의 담당자가 누군가이고요. 다른 기준은 지출 어느 단계에서 출급과 사용 등록을 수행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출급 반납은 행정실 담당자가 품위 접수 목록에서, 사용 등록은 품위자가 품위 목록에서 수행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품위자가 사용 등록하는 것은 카드사로부터 승인 내역을 연계받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모두 행정실 담당자가 수행을 하는데 출급 반납을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품위 접수 목록에서 출급 반납을 한 다음 원인행위 때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고요. 세 번째 방법은 출급과 사용 내역을 모두 원인행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 등록은 승인 내역 연계와 직접 사용 내역 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실 담당자는 품위 접수 목록에서 품위를 조회한 후에 우측의 카드 사용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출급 등록 팝업에서 행추가 버튼으로 출급 및 반납 내역을 등록하여 저장합니다. 행정실에서 출급 반납 내역을 등록한 다음에는 품위자가 품위 목록 메뉴에서 카드 승인 내역을 연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품위의 카드 돋보기를 사용해 팝업을 열어서요. 팝업 안에서 법인카드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하단의 승인 내역 연계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내역을 연계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승인 내역은 카드 승인 후 최대 3일 내에 연계됩니다. 이제 법인카드의 출금 및 사용 내역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실 담당자가 품위를 접수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이때 하단의 팀 내용처럼요. 품위 한 건을 원인행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면 첫 번째 원인행위에만 사용 내역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음에 알아볼 세 번째 방법, 즉 원인행위 때 출급 반납을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 화면을 보면 법인카드 때문에 별도로 작업할 내용은 없으시고요. 하단 팁의 내용처럼 법인카드 사용 구분도 자동으로 예로 표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인 정보 탭에서 하단의 지급 방법과 증빙 구분도 각각 카드와 전산 자료로 자동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이전에 법인카드 관련 등록을 마쳤기 때문인 거고요. 그대로 확인하시고 결제를 진행해서 원인행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지출 결의입니다. 지출관리 원인행위 목록에서 대상을 조회해서 지출 결의를 진행하는데요. 원인행위 때 지급 방법을 카드로 설정한 결의 대상 건은 화면과 같이 색깔이 표시가 되어 식별이 쉽습니다. 지출 결의하는 화면인데요. 법인카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 결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출 결의를 진행을 하면 원인행위나 그 전에 등록한 카드 사용 내역이 이 지출 결의와 자동으로 실적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드 실적이 결의와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후 사후관리 쪽 법인카드 지출부에도 카드 지출 실적이 등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행위 한 건을 여러 개의 지출 결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카드 실적이 지출 결의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에서 사후 연결을 통해서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출 결의 결제를 진행을 하면 이후 지출 결의 목록에서 완료된 법인카드 지출 결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급 명령 후에 지출을 완료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법인카드 지출 처리 두 번째 방법입니다. 행정실 담당자가 품위 접수 목록에서 출급 반납을 하고 원인행위에서 사용 등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품위 접수 목록입니다. 품위를 조회한 다음에 카드 사용 돋보기를 클릭해서 출급 등록 팝업에서
행추가 버튼으로 출금 및 반납 내역을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대상권을 선택해서 접수 처리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인행위 때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데요. 먼저 하단에서 수령인을 설정하고 법인카드 사용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내역 팝업을 엽니다. 그러면 팝업에서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품위 접수 목록에서 출금 및 반납 내역을 등록했기 때문에 조회가 되고요. 다음으로 하단에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카드사로부터 승인 내역을 연계하거나 또는 직접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처 가져오기, 승인 내역 연계, 행추가 버튼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승인 내역 연계를 누르면 카드사의 데이터로 거래처와 승인 금액을 가져옵니다. 거래처 가져오기를 누르면 원인행위 시 선택한 거래처와 원인행위 금액을 승인 금액으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행추가는 단순히 행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요. 거래처와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 카드 사용 내역을 여러 건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버튼을 선택해서 카드 사용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내역을 저장하고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하면 증빙구분과 지급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를 요청해서 원인행위를 완료합니다.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지출 결의 화면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지출 처리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출급 반납과 사용 등록을 모두 원인행위 단계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두 번째 방법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위 접수 목록에서 법인카드와 관련된 다른 작업 없이 접수를 해서 원인행위로 넘어갑니다. 앞서 첫 번째 방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품위를 여러 개의 원인행위로 나누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인행위에서 출급 반납 및 사용 등록을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수령인 및 내용 입력을 하시고 법인카드 사용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내역 팝업을 엽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팝업에서 법인카드 수령 내역이 조회됐죠. 그거는 품위 접수 목록에서 출급 반납을 하고 원인행위를 작성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지금 보시는 팝업에서 수령 내역부터 행추가를 해서 출급 반납 내역까지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사용 내역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원인행위를 완료하면 지금까지 법인카드 지출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법인카드 닫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지출권을 20개까지 일괄 결제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원인행위 목록에서 닫건으로 결제 요청할 대상을 조회하고 결의 대상 건들을 체크를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요. 법인카드 닫건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하단의 팁 내용처럼 거래처별로 지급 방법이 다르거나 증빙구분이 세금계산서이거나 공제정보가 있으면 닫건 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사 검수가 있는 건은 원인행위 금액과 지급 요청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닫건 처리가 불가합니다. 법인카드 닫건 처리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서요. 먼저 지출 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닫건 처리를 진행할 모든 지출 결의 대상권에 적용되는 정보라는 점을 참고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불가하다는 확인창이 열리는데요. 따라서 저장 전에 정보 입력을 다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순번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저장 순번을 지정하면 그 지정한 순번별로 관리 결의 번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관리 결의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해서 완료합니다. 참고로 저장 후에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하시고 반영 버튼을 눌러야 하고요. 이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출 결의 정보의 일부이고 관리 결의 번호는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대국민 공개 여부 등 설정이 가능한데요. 법인카드 답건 결제 처리는 결제 요청만 일괄로 하는 거고 결제자는 건건히 결제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화면이 지출결의 목록입니다. 법인카드 답건 처리를 완료하면 지출결의 목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원인행위 목록에서 법인카드 답건으로 저장만 하고 화면을 이동했다면 그때는 지출결의가 저장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결의 목록에서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지출결의 목록에 있는 법인카드 답건 처리를 통해서 완료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사용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메뉴 구조입니다. 법인카드 관리에는 4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법인카드 사용부는 지출 시 법인카드 사용 등록한 내역이 조회되고 필요시 사후에 직접 등록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법인카드 지출부는 지출과 법인카드 실적이 연결된 내역이 조회되는 메뉴입니다. 법인카드 대금 정산은 월별 카드 사용 금액과 계좌 인출 내역을 입력해서 비교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지급 관리는 지출 이후의 지출 결의와 법인카드 실적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 현황에 있는 카드 승인 내역 조회, 카드 청구 내역 조회, 내역 조회는 카드사로부터 연계된 승인 또는 청구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인카드 사용부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품위 목록이나 원인행위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출 쪽에서 처리하지 못하셨다면요. 법인카드 사용부에서 직접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처리 방법은 사용 신청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원인행위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해당 원인행위를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다시 팝업 창이 한 번 더 열려서 원인행위 때 사용 등록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 출급 반납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작업을 완료하면 법인카드 사용부에 사용 내역이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지출부입니다. 지출 결의와 카드 사용 내역이 연결된 카드 실적을 조회하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에서 카드 실적이 조회되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분할 지출 결의에서 자동으로 결의와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후에 알아볼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에서 사후 연결을 통해서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대금 정산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월별 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카드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비교하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금액은 좌측에 있는 카드 사용 내역과 카드 대금 지출 내역입니다. 하단의 팁에 기재한 것처럼 두 내역은 법인카드 지출부의 내역을 가져오고요. 법인카드를 처음 등록할 때 사용기간과 결제일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맞춰서 월별 카드 지출 내역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계좌 인출 내역인데요. 이것은 카드 계좌의 통장 인출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팝업에서 직접 인출 내역을 작성하고 저장을 하면 좌측의 에듀파인 자동 계산한 내역과 실제 카드 통장의 인출 내역이 일치하는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관리 마지막으로 법인카드 지급관리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과 카드 사용 내역이 연결되지 않은 건은 지금 보시는 법인카드 지급관리에서 사후 실적 연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인행위나 법인카드 사용부에서 등록한 카드 사용 내역을 상단에서 조회하고요. 하단에서는 지출 결의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의 오른쪽에 보시면 적용 버튼이 있어서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카드 사용 내역 오른쪽에 결의 번호가 매핑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하단 팁은 사용 내역과 지출 결의 조회 조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 현황 메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카드 승인 내역 조회 메뉴입니다. 여기는 카드사로부터 연계된 승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요. 각각의 탭에서 카드 승인 내역, 그리고 전표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출력 및 파일 다운도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청구 내역 조회 메뉴 역시 카드사로부터 연계된 청구 내역을 조회합니다. 네, 출력이나 파일 다운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고요. 단순한 현황 조회 메뉴이기 때문에 네, 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법인카드 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